최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양국 간 감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불매 운동 및 관광 취소 등으로 일본의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일본은 관광 및 무역 수익의 2, 3위인 우리나라와 적대시하면서도 어떻게 자신있게 수출 규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경제 부흥을 일으켜 자신감을 심어준 정책 아베노믹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베노믹스란 현 일본 총리의 이름인 아베와 경제학의 합성어로 금융정책을 통한 양적 완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재정정책과 함께 혁신적인 성장 전략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아베가 쏘아 올린 세계의 화살과 함께 시작되었죠. 이 아베노믹스는 어떤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의 일본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아베노믹스가 나온 계기를 알기 위해 먼저 일본의 역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부동산 버블로 인해 호황기를 누리지만 1985년부터 플라자 합의, 금리 인상, 대출 총량 규제, 토지 기본법 등으로 인해 수출 감소 및 대출 부담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죠. 이로 인해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일본의 부동산 투기는 1990년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기나긴 침체 기간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2012년 아베 총리가 부임하면서 그 핵심 정책인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경제가 차차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대외적으로 일본 측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를 통해 침체되고 있던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물가 상승률을 높여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이 정책의 목표는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켜 화폐 가치 하락을 유도해 외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가격에 일본 물품에 대한 소비가 증대되고 이를 통해 수출이 늘어나면서 무역 흑자를 보는 점을 노린 것이죠. 왜냐하면 통화량이 꾸준히 증가했을 때도 오르지 않던 물가 상승률이 지난 2014년에 소비세 증가로 3.7%까지 올랐지만 이 방법은 배제하고 꾸준히 통화량 증가 정책만 고수하고 있으니까요. 아베 부임 당시 일본 은행장이었던 시라카와는 무분별한 통화량 증가 정책에 반대했고 그러자 정부에서 압박을 줘서 강제로 화폐를 발행하도록 하는데요. 그래도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으니 일본 은행장마저 교체하면서까지 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돈을 무한정으로 뽑아내기 시작하죠. 이로 인해 아베 정권 출범 당시인 2012년 12월에는 138조 5천억엔이었던 일본의 본원 통화량이 2019년 6월에는 523조 2천억엔까지 무려 3.8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엔달러 환율 역시 급등하게 되는데요. 2012년 12월에 달러당 87엔이었던 환율이 2015년 7월에는 달러당 124엔까지 증가하게 되죠. 하지만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로 인해 안전자산 중 하나인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자 또 다른 안전자산 중 하나인 엔화의 가치가 다시 상승하면서 현재는 달러당 107엔까지 환율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 초창기 대비 23%나 높은 환율로 인해 수출 규모도 아베 총리의 임기 초인 2012년 63조 7천억엔에서 작년 81조 5천억엔까지 꾸준히 상승했고 실업률도 2012년 4.3%에서 2017년엔 2.8%까지 떨어집니다. 또 엔저 현상으로 저렴해진 가격에 도쿄 올림픽 호재까지 겹치면서 관광객 역시 2012년 836만 명에서 작년 3,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죠. 이로 인해 2012년엔 1%대였던 GDP 대비 경상수지도 2015년부터 3% 이상을 꾸준히 유지할 정도로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대외적 목표라는 물가 상승률은 기존 마이너스 상승률에서 2014년 5월에는 3.7%까지 올랐으나 올해 6월 기준 0.7%까지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처럼 아베노믹스는 통화량 증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억지로 살렸던 경제시장에 여러가지 부작용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작년 10월 IMF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238%로 압도적인 일이었고 총액도
임기 초 705조엔에서 작년 기준 883조엔까지 25%나 급증하게 될 정도로 국가 재정의 악화를 막지 못했죠. 그리고 외환 보유액 증가세 역시 아베 정권 들어와서 멈추게 됩니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기업은 호황이나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감소하면서 30, 40대의 저축률은 급감했고 생활비 부족으로 투잡을 뛰는 근로자들도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일본 GDP도 수출 기여율은 늘고 있으나 가계 소비 기여율은 급감하는 등 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엔고 현상까지 다시 일어나면서 작년 1분기와 3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경제 성장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아베 정부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 임금 감소율 표본 변경 등 통계를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주요 통계 56개 중 23개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통화량 증가만으로 성장시켰던 일본의 경제는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베 정권 시작부터 올랐다던 부동산 가격 역시 그렇게 보였을 뿐인데요. 일본의 수도인 도쿄의 부동산 지수가 201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4.6% 상승할 동안 환율은 달러당 87엔에서 111엔까지 27.6% 상승했습니다. 즉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오른 것처럼 보였을 뿐 일본의 부동산 경기 역시 침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시적인 경제 상승으로 집권을 이어가던 아베 정부는 2017년 사학 스캔들에 이어 2018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악화되면서 지지율에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평화헌법 개정이라는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 아베는 지지율을 올릴 만한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바로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생긴 반항 감정을 이용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지지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이번 달 들어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반항 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는 오히려 역효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 문제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성장률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역 흑자 3위인 우리나라와의 수출에 규제를 가하게 되니 규제를 받는 우리나라는 물론 수출을 하는 일본까지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보복성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시민들은 물론 마트나 택배 노조들까지도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일 외국인 관광객 중 4분의 1을 차지하며 중국에 이어 관광객 수도 2위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여론까지 만연하면서 일본의 관광 산업까지 타격을 입게 되죠.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방일 한국인 관광객은 5년 만에 처음으로 3.8% 감소한 상황이었는데요. 수출 규제 이후에도 일본 관광청 장관은 한국인 관광객 감소에 큰 영향은 없다고 하고 있지만 한국 관광객 비중이 큰 지방 소도시에서는 한국 항공편 감소의 영향이 크고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 지사가 직접 토로할 정도로 힘든 현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인터파크 등의 통계를 보더라도 전년 대비 일본 여행 신규 예약 건수는 50%에서 70% 줄었고 예약 취소도 늘어나는 등 방일 관광객 수 감소로 불매 운동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즉 일본의 수출 규제는 단지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쓰였을 뿐이며 현재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러가지 대체 방안을 검토하게 되면서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일본 물품의 수입이 줄어들 만한 빌미를 제공해버린 자충수가 되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베노믹스는 통화량을 억지로 증가시켜 일시적인 엔저 현상에 효과를 보았던 정책일 뿐 작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는 등 환율 조작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 살리고 있던 경제도 올해 5월까지는 오히려 무역 적자가 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무역수지 3위국인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무역 적자 폭을 더 늘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일본은 미국에서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된 상황인데요. 아시아권 수출은 줄고 있으나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중국처럼 미국의 목표가 되면서
여러가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국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통화량 증가로 인해 억지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택했던 아베노믹스 정책은 결국 많은 후유증과 더불어 인위적인 화폐 가치 하락의 말로를 보여주며 이제 배드 엔딩으로 끝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